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주도 저희 분단 이슈 파헤치기 얘기해 볼 텐데요. 네, 제 옆에는 항상 조 작가님 나와 있고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번 주 주제는 이 한국에 오는 그 북한 이탈 주민의 수가 증가한 소식입니다. 네. 작년 말 기준 통일부 통계 보니까 196명이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그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2년 대비 거의 2배입니다. 두 배. 네. 아, 두세 배. 네. 혹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좀 그 증가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? 네. 우선 뭐 일단은 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맞습니다. 네. 겪었으니까 네. 그때 북한이 2020년 1월에 사실상 코로나 초기에 국경을 봉쇄해 버렸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러다가 북한이 아마 가장 빨리 했을걸요? 네, 가장 빨리 하고 제 또 기억에는. 가장 늦게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그 영향이 일단 제일 큰 것 같고 그럼 뭐 일단은 국경이 막혀 있으니까 탈출이 어렵잖아요. 그게 큰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일단은 국경 봉쇄를 해제한 다음에도 이 국경에 대한 단속이 심하다 보니까 탈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더 이상 어떤 일각에서는 더 이상 탈북할 사람이 많이 남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중국에? 예, 중국에. 네네네. 그래서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일단은 제일 어려운 거는 탈북하기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예, 루트를 찾기도 어렵고 내가 탈북하고 싶습니다. 그럼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전반적으로 이동이 어렵다 보니까 뭐 그랬던 것 같네요. 그 저희가 보통 한국에 오는 과정이 일단 압록강을 넘고 또 중국 그 큰 대륙에서 여행을 많이 한 다음에 오잖아요. 네. 근데 중국 차원에서도 그 지역 간 이동 통제가 심했으니까 그렇죠. 그것 때문에 좀 오기 힘든 것도 있었죠. 그렇죠. 일단은 저는 이 탈북을 하는데 가장 큰 네. 장애물이 중국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네. 북한의 두만강, 압록강 국경을 아무리 삼엄하다고 해도 군인들한테 돈을 주면 또 되거든요. 네. 중요한 거는 국경을 넘어가면 중국에서부터 이제 안전한 가옥까지 예를 들어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그 가옥까지 가는데 이동하는데 워낙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 중국이 단속을 하잖아요. 맞습니다. 요새는 또 중국이 막 그 CCTV 뭐 얼굴까지 막 이렇게 대조해서 막 검사하고 뭐 이런다 보니까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점점 발전하다 맞아요. 보니까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탈북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인권 보호의 가장 큰 책임이 중국에게 있어요. 맞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탈북도 어렵고 탈북 인원도 줄어들고 그런 것 같네요. 사실 그 196명이 많은 건 아닙니다. 적죠. 아마 정영일 작가님 오실 때 한번 기억해 보면은 그때 한번 1000명 넘게 왔었거든요. 그쵸, 매년. 그때가 네. 2004년, 2005년 이때 2000년대 초기가 네. 사실 탈북이 피크를 찍을 때였어요. 맞아요. 네. 그때부터 한 2011년까지. 네. 그때까지는 많이 거의 1000단위씩 왔는데 맞아요. 196명이면 사실 그때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죠. 10분의 1이죠. 네, 굉장히 네. 좀 거의 네. 안 온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.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0년도 초반이었나? 그때가 1900 몇 명까지 왔습니다. 한 해에. 네. 그렇게 왔었는데 근데 이번에 통계 보니까 좀 재밌는 것이 그 작년 196명 중에서 99명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2030 세대입니다. 그리고 이 중에서 엘리트 계층이 10명인데 이게 통일부 발표 보니까 이것도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. 한 해. 네. 한 해 엘리트 계층이 이렇게 많이 온 게. 네. 그래서 저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엘리트 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? 일단은 탈북하기 쉬운 사람들이 엘리트 계층이에요. 왜냐면 오히려 그렇죠. 왜냐면 뭐 엘리트 계층이 뭐 돈 있지, 뭐 백 있지, 뭐 맘만 먹으면 탈북하는 게 더 쉬워요. 왜냐면 뭐 정철 씨나 저 같은 경우는 뭐 하층 오브 하층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층이었습니다. 그냥 하층이에요? 아 그래요? 그렇군요. 아니 뭐 경쟁하는 건 아니고요. 네. 어쨌든 엘리트 계층이 탈북하기 좀 더 쉽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워낙 탈북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탈북하기가 어렵고 또 특히 엘리트 계층 보면은 해외 유학 나와 있던 사람들 청년들 맞아요. 뭐 외교관 주재원 뭐 자녀거나 이런 청년들인데 아무래도 쉽죠. 탈북하기가. 그렇죠. 근데 그러면 왜 이들이 갑자기 증가했느냐라고 비율로 봤을 때 그래도 얼마 전까지는 북한 사회에서 이 주재원들, 고위 공무원들 또는 해외 파견 나갔던 유학생들
이런 사람들이 탈북을 덜 했어요. 근데 이제 정권에 대한 환멸을 좀 느끼고 기대와 희망을 좀 버리고 탈출을 하는 비율이 좀 증가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기 100명 중에 10명이니까 상당히 많이 온 것처럼 보이죠. 그래서 사실 네. 북한도 일단 국경 강화하고 또 중국도 점점 그 지역 간 이동이 통제가 심해지면서 그만큼 탈북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걸 지불하기 어려운 하층은 좀 오기 어렵고 그렇죠. 반면에 좀 그런 걸 좀 지불을 할 수 있는 그 엘리트 계층이나 중산층이 오히려 좀 더 많이 오는 게 아닌가. 그렇죠. 어떻게 보세요? 네.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. 특히 북한 내부 엘리트 계층만 보면은 북한 내부의 엘리트 탈출도 있겠지만 이미 외국에 나와 있던 주재원들 또는 유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미 나와 있으니까 탈북이 좀 더 맞습니다. 쉽거든요. 네. 그래서 제 경험을 비춰봐도 돈이 있으면 탈북이 쉽습니다. 예. 그렇죠. 네. 일단 돈을 지불해야 예, 국경 군인들한테 브로커도 고용하고 돈을 주면은 뭐 돈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. 북한만큼 예. 뇌물이 잘 작동하는 그럼요. 곳이 없죠. 예. 네. 그래서 돈 줄 수 있으면은 탈북이 네. 쉽다. 그러니까 엘리트, 중산층, 돈 있는 집안은 네. 뭐 쉽겠죠. 네. 말씀하셨듯이 사실 중국에 기존에 있었던 그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. 그래서 이번 기사도 보니까 이 고위층 10명 중에 대부분이 이미 북한에서 나와 있던 뭐 주재원이거나 네. 아니면 뭐 엘리트 대학생이거나 네. 그런 층에 속한 분들이 많았고요. 근데 작년인가 요 근래 몇 년 동안에 미국행 탈북민 수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. 0명. 네.